번째 주제부터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를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대표 재판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은요, 크게 크게 세 종류로 진행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FC 등등을 묶은 사건이 하나 있고요. 이것은 김동현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지금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증거 위증교사 부분이 있죠. 위증교사 사건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이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동현 부장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근데 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위증교사 사건하고요, 보통의 다른 대장동 사건하고는 일단 분리해서 심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선고는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데 일단 심리는 따로 떼서 진행을 합니다. 제가 볼 때 그 이유는 글쎄, 일단 하도 재판이 지연된다고 하니까 일단 같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속도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총선 전에 무슨 결론을 내기 위함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조중동을 비롯한 다른 언론들이 계속해서 이상한 삑사리를 내고 있는데 참 난감해요. 요즘 이 법조 출입 기자들은 글쎄 좀 이상해졌다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냥 조중동이 쓴 기사를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 쓰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한겨레나 MBC, KBS도 다를 바는 없어요. 마치 조중동이 던져놓은 그런 아젠다에 나머지 언론사들이 졸졸졸 따라가는 마치 들쥐떼와 같은 그런 양상들 보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하다못해 한겨레나 경향은 다른 생각과 다른 입장을 냈었어요. 예컨대 총선 전에 결론이 난다 안 난다 뭐 이런 그런 주제가 있으면 조중동이 결론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한겨레나 경향은 그렇지 않다라고 기사가 날 수도 있는데, 자, 지금까지 그랬는데 요즘은 뭐 그렇지가 않죠. 자, 그렇게 김동현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재판이 있고요. 또 하나가 강규태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선거법 관련 사건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이 선거법 관련 사건에서 불거지고 있죠.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표를 냈기 때문입니다.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니까 조중동은 시간 끌기 하려고 한다. 이재명이 시간 끌기 하더니 이 강규태 부장판사 역시 이재명 편들어 주는구나. 도저히 재판을 더 끌 수 없으니까 지가 사표를 내서 끄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떠버리고 다녔습니다. 시작은 이른바 수구 적폐 중에서도 꼴통이라고 하는, 틀딱이라고 하는, 틀튜버라고 하는 그런 몇몇 방송 유튜브에서 시작이 됐어요. 자, 그거를 조중동이 그대로 받은 거죠. 그래 놓고서는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기정사실로 몰아가는 그런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단 한 군데도 아니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그런 기사가 나가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자 답답했던 판사가 오늘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간 조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번져나가던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한 거죠. 이와 관련해서 또 조중동을 비롯한 각종 언론사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판사가 자신의 사표 제출과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례적이죠. 근데 판사가 사표 제출했다고 시비 터는 사례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지들이 한 짓이 이례적이니 판사가 이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지들이 한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남들의 대응은 이례적인 거야? 모든 일에는 인과가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과라 그럽니다. 보통 불교에서 인과법이니 연기론이라든지 하는 것도 다 사실은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연이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게 연기거든요. 인연이 있어서 만나게 된 것이 연기론이고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온 것이 인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조중동이 쓸데없는 가짜뉴스를 터뜨리니 판사 입장에서 입 다물고 있으라고? 이 조중동 놈들의 제일 문제점은 지들이 떠버리면 상대방은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식이야. 지들이 옳은 말 했는데 상대방이 왜 떠드냐, 왜 반박을 하냐, 이거야. 건방지게. 조중동이 한마디 했으면 죽으러 가만히 있을 것이지 어디 건방지게 반박을 해. 이딴 식으로 행동을 보여요. 도대체 어디서 그런 오만방자한 행동을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갤카주대? 야, 왜 방정호가 갈카주대? 에? 참네. 자, 오늘 그래서 이 판사가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엄청 열받았을 거예요, 그동안. 열받았고 속도 많이 탔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의 출신지가 호남이라는 이유 가지고 호남 쪽 판사라서 이재명 편들고 있어. 이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어요. 참다 못해서 나 재판 못하겠어 하고 그만두고 나간다니까 그만두고 나간다고 또 지랄을 해. 웃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검사가 원하는 대로 조중동이 원하는 대로 재판을 무조건 질질 끌고 가줘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뭐라도 꼬투리를 잡는 거야. 이 판사는 원래 출신이 전라도라서 이 판사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서 이 판사는 생각이 좌익이라서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를 시비를 터는 겁니다. 그 시비 털다가 안 되면 어떻게 틀튜버들 동원해가지고 법원 앞에서 난장판을 벌려요. 법원 앞에서 판사 얼굴 커다랗게 걸어놓고 이 판사는 각오하라 그냥 우리는 기껏 해봤자 이 판사 기억합시다 이거 아니야. 이 판사는 응징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위협적인 발언을 합니다. 심지어는 현실적인 어떤 위협이 될 만한 그런 협박 같은 발언도 많이 해요. 지금 신상을 밤거리 조심해라 이런 것도 막 합니다. 플랜카드에 밤거리 조심하라고 써붙여놓는 그런 사람도 제가 봤어요. 야, 그러니 이 판사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한 번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거 가지고 또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관련 사건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 관련해서 내가 그 김문기를 잘 모른다. 내가 도지사 하고 난 다음에는 김문기를 알았는데 성남시장 시절만 해도 내가 김문기를 잘 몰랐어 라고 얘기를 한 거. 성남시장 시절에 내가 김문기 잘 몰랐다. 요거 가지고 지금까지 재판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 백현동과 관련된 개발 사업, 백현동과 관련된 개발 사업이 성남시가 원했던 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계속된 요구와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라고 밝힌 대목입니다. 이 백현동 개발 사업은 원래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던 자리고요. 이 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서 있던 기존 부지를 팔아야 되는 거지. 팔아서 이전 비용에 충당하려고 했던 겁니다. 따라서 땅을 빨리 팔아야 되는데 문제는 식품연구원이 있던 자리가 산속 깊숙이 있다 보니까 안 팔려. 그걸 어떻게 했다? 용도 변경을 해서 팔 수 있게끔, 그래서 개발업자들이 덤벼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라고 계속해서 중앙정부에서 압박을 넣어요. 근데 거기가 위치상 R&D R&D 연구단지가 들어설 자리였기 때문에 주거단지로 함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야말로 법을 위반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하도 압박이 심하니 지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거를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서 R&D 시설과 주거시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불법이라는 거지. 불법인데 이 불법을 해준 이유가 정부 압박 때문이다. 이 말을 가지고 정부의 압박이 있었다. 요 말을 가지고 또 이게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 라고 해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이 재판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한마디로 아이고 말꼬리 자꾸 물고 늘어지네 라는 생각 드시죠? 아니 선거에서 이런 말조차 못한다면 이게 선거입니까?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판검사들한테 이 말 해도 돼요? 라고 물어봐야 되나요? 지금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제가 이 말 하려고 그러는데 물어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거나 하라. 뭐 이런 식의 재판 아닌가요? 선거는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자리입니다. 국민들의 선택에 맡겨야 되는데 왜 판검사들이 시건방지게 자꾸 거기를 끼어들어? 자,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에는요. 가족관계, 출신지, 학력, 경력, 그 다음에 어떠한 행동, 이 부분에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행동이 아니고 단지 나의 생각이죠. 이재명의 생각이지. 이재명의 생각에 나 압박받았어 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나 김문기 몰라. 몰라. 이거는 애시당초 적용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였던 겁니다. 자, 이런 얘기 하면은 또 조중동 새끼들은 또 그럴 거야. 아이고, 불리하니까 그렇게, 거짓말이었다고 하더라도 적용 안 된다. 이 말 하려고 하는 거지? 아이고, 불리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요렇게 나오는데, 야, 이거는, 정말 삐딱한 사고라고 해야 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적용 자체가 안 된다는 거지. 적용 자체가 안 된다는 거는 거짓말이든 참말이든 따질 필요 없이 여기 갖다 댈 일이 아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에? 자, 장용진한테 빨간 치마가 잘 어울릴까? 노란 치마가 잘 어울릴까? 야, 장용진 남자야. 이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치마를 왜 입습니까? 그죠? 장용진한테 빨간 치마가 잘 어울릴까요? 노란 치마가 잘 어울릴까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지. 그 말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왜? 내 남자인데 내가 치마를 왜 입어? 그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불리하니까 말 바꾸는 거 봐. 요딴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게 조중동식 사고방식이에요. 이거는 글쎄 뭐라고 해야 될까? 글쎄 뭔가 살아온 정서에 문제가 있는 자들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발언을 어거지를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여하튼 오늘 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관련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은 격주로 열려요. 격주로 열리는데 지금까지 벌써 한 40회 넘게 열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적어도 12번 이상은 열려야지 끝이 날 걸로 보여요. 격주로 열리니까 12번 정도는 더 열려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적어도 24주, 그러니까 6개월 정도는 걸린다는 얘기죠. 지금 1월이니까 빨리 끝나야지 한 6월 정도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고가 나더라도 6월에는 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자꾸 지금 조중동에서는 이걸 선거 전에, 총선 전에 끝나라고 윽박을 질러 왔습니다. 이 윽박 지름에 지쳐버린 한 판사가 나 도저히 안 되겠어. 나 사표 낼래. 하고 그만두고 나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표 두고 나간다고 또 지랄을 떠는 거죠. 그러면서 이 판사가 전라도 출신인데 이 전라도 출신의 이 판사가 이 민주당 도와주려고 이재명 도와주려고 재판을 질질 끌다 안 되니까 이제는 사표까지 내고 나간다. 요딴 소리를 하고 다닌 겁니다. 이거야말로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아닙니까?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는 지금 조중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툭하면 가짜뉴스 어쩌고 하면서 나름 민주진보 진영을 공격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그리고 출신지 가지고 재판 운운하는 이거야말로 진짜 이거 진짜 지저분한 짓 아니야?
그러고도 진짜 진짜 뭐 있다고가 다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조중동 지들은 뭐 아무거나 다 떠버려도 되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문제를 삼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희한한 꼬투리를 잡아서 시비를 거는 게 이게 지금 조중동입니다. 이게 딱 누가 하는 짓이냐면 검사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그러니까 검사하고 조중동하고는 행동 양식이 똑같다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겁니다. 자, 그런 조중동과 검사들한테 치다 못한 판사가 오늘 신상 발언을 합니다. 자신의 사표 제출과 관련해서 잘못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 재판은 내가 사표를 안 냈더라도 총선 전에는 결과가 안 남은 거야. 왜? 지금 이 재판에 채택된 증인이 49명이야. 지금까지 39명 했어. 지금까지 30명 정도 했어. 나머지 앞으로도 적어도 10명은 더 해야 돼. 격주마다 재판이 열리니까 이거 하면 얼마가 더 남아있다? 앞으로 20주는 더 걸려. 그러면 계산해봐. 이게 총선 전에 끝나는가? 자, 그 얘기를 딱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 했다고 또 시비를 털 때. 아이고, 참, 우짜란 말인데. 예? 우짜란 말인데. 조중동 니들이 뭐 한마디 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당하고 있어야 돼? 조중동 니들이 신이야? 아이고, 정말. 참. 자, 그리고 자기가 사표를 안 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재판 예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요, 가지고 있던 재판을 재분배합니다. 사건을 재분배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대법원 예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대법원 예규에 따라서 담당하고 있던 사건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사건은 다른 재판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사표를 내는 것과 재판의 지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얼마나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요? 정말 제가 참 그 마음이 10분 이해가 되는 게 SBS하고 TV조선이 대놓고 비방을 합니다. 총선 전에 선거가 힘들다고. 원래 힘들었어. 원래 안 되는 거였다고. 보세요. 49명 중에 30명 정도 이제 겨우 재판했고 앞으로 10명 넘게 증인신문이 남았는데 증인이 49명이나 된다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증인수가 10명이 넘어요. 그러면 이게 하루에 2명씩 한다고 해도 한참 걸릴 거 아닙니까? 격주로 재판을 하고 있는데 게다가 이 재판부가 맡고 있는 사건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다른 사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도대체 나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거야. 그래서 그렇게 내가 나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사표 내고 나간다 그래도 또 시비를 터느냐 이런 식인 거지. 이런 항변을 한 겁니다. 이 판사가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비를 털었던 거죠. 거짓말 가지고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변호사가 기자를 하고 있거든요. 지가 자기 눈으로 봐도 이게 총선 전에 결론이 안 난다는 거는 너무나도 뻔했어요. 그런데 반드시 총선 전에 결론을 내라는 식으로 어거지를 쓴 거죠. 지금 조선일보 애들이 어거지 쓴다고 해서 따라가는 애들이 있지. 그게 이화영 부지사 재판 담당하는 그 판사들이야.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재판 담당하는 그 판사들처럼 편파적으로 그냥 검사 말만 듣고 끌고 가지 왜 이재명 말을 조금이라도 들어주고 있느냐 이거였던 거예요. 그런 비난을 어떻게 여러분들 같으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자, 이 판사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재판을 느리게 진행한다고 비난하니 억울하다. 자신의 동기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정말 나 힘들었다. 이 재판을 내가 어떻게 질질 끌 수 있느냐. 내가 사또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재판을 이렇게 질질 끌 수 있겠냐. 그냥 나는 열심히 재판했고 증인이 50명이나 된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다.
근데 자꾸 시간 끈다고 뭐라 그러면 내가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와서 그만둔다고 지랄을 떠니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야, 나는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조중동이 자기들이 언론사 하나 갖고 있다고, TV, 신문 갖고 있다고 그냥 뚫린 입이라고 마구 떠벌리는 거잖아요. 특히 이와 관련해서 희한한 보도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펜앤마이크라고 조규재인가 한 사람이 운영하는 그 극우 매체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대엽을 법원 행정처장으로 임명을 했다 이거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을 법원 행정처 처장으로 임명을 했는데 천대엽이 딱 법원 행정처장이 되면은 재판 지연 꼼수를 막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사를 써요. 아니 법원 행정처 처장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중앙지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판이 왜 영향을 미칩니까? 법원 행정처는 일선 법원에 영향을 미치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법원 행정처가 일선 법원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 사법농단이라 불렀지. 근데 사법농단을 지금 하라고 지금 얘들이 부추기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 강규태 부장판사를 엄청 욕해놨어. 재판을 마무리하지 않고 떠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무슨 가장 먼저 결론이 나와. 진짜 이런 거 보고 개소리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개소리라 그래요. 이게 2022년 9월에 첫 기소가 됐지만 중간에 기소가 하나 덧붙여요. 처음에는 김문기만 가지고 진행이 됐다가 나중에 백현동이 같이 또 붙습니다. 그러면서 증인들 수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앞뒤 딱 거두절미하고 2022년 9월에 됐는데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다고. 아니 그러면 증인을 그렇게 50명씩이나 붙이지나 말든지. 증인이 50명씩이나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라고 가지고 있는 게 뭐다? 유동규야, 유동규. 유동규 진술밖에 없었어. 유동규가 볼 때 이재명하고 김문기하고 친했어. 요거 하나란 말이야.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유동규의 진술을 보강하기 위해서 계속 증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증인들이 가서 내가 잘하면 거짓말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내가 굳이 갈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늘어진 거예요, 재판이. 애시당초 열리지 말았어야 될 재판인 거야. 그런데 이 재판을 질질 끌었다고 지금 지랄을 떠는 거예요. 아니 원래 빨리 결론이 안 나는 사건이었는데 이렇게 재판을 질질 끌었다고 시비 터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윤석열 정권은 레임덕에 들어갑니다. 레임덕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판사들이 검찰의 말을 안 들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검찰이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재판의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검찰은 윤석열 정권이 레임덕에 빠져서 위기에 빠지는 것과 동시에 엉뚱하게 이재명을 올가매려고 하다가 자신들이 자기 발에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 검찰의 입장은 더 난감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레임덕에 빠지기 전에 빨리 끝내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야지 레임덕에도 안 빠진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빨리 끝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지들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빨리 끝낼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판사의 목을 조이는 거죠. 조중동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야 재판이고 나발이고 우리가 시키는 대로 결론 내란 말이야!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앞장선 데가 이런 놈들인 거지. 아니 법원 행정처 처장 바뀌었다고 어떻게 재판 기일이 갑자기 바뀌냐고. 재판의 속도 어떻게 빨라지냐고. 이 말은 결국 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좋은 해서는 안 되는 형태로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페넷마이큰가 하는 이 극우 매체는 이 밖에도 연달아서 계속 강교태 부장판사를 저격하는 기사를 제낍니다.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견딜 수나 있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상황을 뒷받침해 준 게 바로 이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오죽했으면 천대엽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이 되면은 재판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이딴 소리를 해. 에? 법원행정처장은요, 일선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면 안 돼요. 그건 사법행정권이에요.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관여하는 걸 보고 우리 뭐라 부릅니까? 사법농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기사가 버젓이 나온다? 법원행정처장이 바뀌었으니까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재판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사가 버젓이 나온다? 달리 말하자면 이 조희대가 뒤에서 뭔가 장난질을 치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리고 천대엽 대법관도 그 장난질에 동조해주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실제로 그런 소문이 계속 파다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에 특히 정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빨리 끝내라고 조기 종결 압박을 하고 있다고. 사법농단입니다, 이거. 자, 오늘 재판에서도 이상한 장면이 계속 노출이 됩니다. 판사가 나 재판 그만둘 거야. 나 법원 그만둘 거야. 이제 판사 안 해. 그러니까 내가 판사 안 할 건데 계속해서 증인신문 같은 거 할 필요가 있을까요? 판사가 바뀌게 되면 재판부 갱신 절차를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재판 더 하기 어려운데 증인신문도 우리 다음으로 미루죠? 라고 하니까 검사가 어떻게 된다? 아유, 계속 해야 됩니다. 바득바득 우기는 거야. 오늘은 물론이고요. 2월 달에 준비되어 있던 재판도 그냥 있는 그대로 가셔야 돼요. 판사 바뀌는 것과는 상관없이 계속 가야 돼. 왜? 판사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재판을 왜 지금 열자고? 예. 검사놈들은 자신들이 2월 2일 날 혹은 2월 17일 날 열릴 재판을 통해서 뭔가 할 언론 플레이가 있었던 거야. 선거를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선거 직전이 되잖아. 선거 앞두고 지들이 뭔가를 꾸며놨던 음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바뀌든가 말든가 자기들은 그 음모를 저질러야 돼. 음모를 터뜨려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어떡하기는 판사님이 가시든가 마시든가 우리 계속 하게 해주세요. 아유 진짜. 원래대로 하자면요, 판사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재판 변론 갱신 절차, 재판부 갱신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있었던 뭐 증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진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처음부터 다시 리바이벌을 쭉 해야 돼요. 그거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재판을 중단할 경우에 본격적인 재판의 재개는 4월이나 돼야지 가능해요. 근데 검사들이 이렇게 안 돼요. 판사님 가시더라도 재판을 계속하게 해주세요. 라고 땡깡을 부리는 바람에 법원에서 어떻게 했느냐. 좋습니다. 그러면 3월 달에 재판을 열게요. 3월 달에 이렇게 재판을 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기일은 3월로 잡겠습니다. 혹시 다음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알아서 하시고 일단 3월 달에 열게요. 라고 맞춰줍니다. 3월 달에 연다는 건 재판부 갱신 절차를 해야 될 시점에 재판부 갱신 절차는 안 하고 다음 재판을 열어서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건 뭘 말하는 거겠어요? 검사들이 그날 맞춰가지고 뭔가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잖아. 선거하기 전에 언론 플레이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월 달에 언론 플레이를 못하면 우리가 3월 달에라도 해야 되겠으니 어쨌건 그때는 선거 전이니까 해야 되겠으니 3월 달에 열어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정말 기가 막혔을 거예요. 저 새끼들 지금 도대체 뭐 하려고 저런 무리수를 쓰나 싶을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정말 많이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3월 달에 엽시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상당히 무리한 진행이에요. 불가능해. 예? 자, 이런 이상한 장면이 어떻게 해서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검사들은 지금 법원 고위층을 뭔가 구워 삶아 놓은 거야. 구워 삶아 놨으니까 거기 맞춰서 1선에서 2처리를 쫙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판사가 바뀌면은 자기들 입맛에 맞는 판사로 딱 넣어가지고 3월 달부터 쫙 또 언론 플레이 들어가겠다. 요런 속셈을 드러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판에서도 정말 이상한 장면이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참 답답할 참 이게 어떻게 문명한 사회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참 어처구니가 없죠.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